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지난 토요일 제가 이제 구독자 미팅, 팬 미팅을 그 참사랑 교회에서 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팬 미팅 구독자 미팅이긴 했지만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강연하고 이렇게 Q&A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타임, 다과류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1차 팬미팅 때와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 한 8분 정도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또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미팅도 거의 사실상 예, 저는 이제 뭐 한 1시 정 12시 반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이렇게 모든 팬분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뭐 몇 분들은 이제 일찍 약속이 있으셔서 가시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시간을 보면은 거의 이제 12시간 시간 이벤트인 것 같아요. 지난번 1차 때도 그렇고 이번 2차 팬미팅 때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렇게 팬들을 직접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고요. 특히 이렇게 몇몇 분들은 계속해서 저랑 이렇게 자주 접촉하는 그런 친구분 같이 어 되셔서 저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몇 분들은 정말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방송을 제 오베드 시절 1 회부터 다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그 컴퓨터처럼 다 이렇게 입력이 되신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는 완전히 그냥 빠삭하게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내용들을 100%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저도 영광이었고요. 재밌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뭐 3 차, 4 차, 5차 팬미팅 계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사랑교회 이제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님 강완성 목사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참사랑교회한테 특별하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만성 목사님, 리사이 집사님 등등 예,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모든 분 다 이름 지금 다 바로 딱딱 생각이 안 나서 다 리스트 다 언급하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이제 관세 전쟁, 미중 관세 전쟁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주 토요일에 강연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관세 전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분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주한미 대사 후보 거치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전에 미셸 박스틸 후보하고 다른 분 2분이 계셨는데 요 3명 각축전이었는데 그 나머지 2명이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독존으로 이렇게 미셸 스틸 의원님이 한인 의원이죠. 바로 이렇게 주한미 대사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데 지금 다시 또 한번 복병 후보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자, 위스콘신주에서 극단주의에 빠진 17세 청소년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 계획 일환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모와 계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FBI가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관련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워키쇼 카운티 당국은 니키타 카삽 17살이에요. 니키타 카삽을 체포해서 1급 살인 2건 그리고 시체 은닉 2건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카삽 어머니 그리고 계부 2명인데요. 이들은 지난 2월 2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당국에 따르면은 이 혐의자 니키타 카삽은 같은 달 11일쯤 2사람을 총기로 살해한 뒤에 이들 시신을 집에 숨겨놓고 도주했는데요. 카삽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에서 같은 달 28일 친척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뒤늦게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카삽은 경찰에 체포됐고 체포 당시 거액 현금과 권총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카삽이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계획 일환으로 드러났어요. 지금 트럼프 암살이 이 사람 말고도 또 있어요. 수사 당국은 카삽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금전적 수단을 확보하고 부모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당국은 카삽이 미국 정부 전복을 위해 대통령을 암살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음모를 계획하면서 연방법을 위반하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수사 당국은 카사비 미국 정부 전복을 위해 대통령을 암살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음모를 계획하고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수사 당국은 카사백에서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극단주의 신나치 단체 국악의 교단 Order of Nine Angles 관련 자료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 암살, 폭탄 제조, 그다음에 테러 공격 실행을 촉구하는 선언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BI가 발견한 3페이지 분량 문서에는 미국의 정치적 혁명을 일으켜서 백인 종족을 구하기 위해 트럼프를 암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는 아돌프 히틀러 사진과 함께 히틀러 만세, 백인종 만세, 승리 만세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치를 극좌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나치를 극좌라고 봅니다. 극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백인 우월주의도 민주당 쪽에서 나왔잖아요. 백인 우월 단체, 그러면 대표적인 단체가 KKK인데, KKK도 어디서 나왔다?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노예 해방을 부르짖은 그리고 가져온 대통령 링컨은 어느 당?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공화당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민주당에서 그리고 메인스트림에서는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민주당 편 들라고. 그래서 한 문서에는 트럼프를 암살하려는 이유가 명백하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거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FBI는 또 드론을 치명적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폭발물 관련 자료도 입수했고, 카사비 이 무기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도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범행 후 우크라이나 도피 계획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FBI가 확보한 온라인 대화 내용에 따르면 카삽은 우크라이나 사용자와 접촉해서 우크라이나로 이송되기 전까지 얼마나 숨어 있어야 하나 이렇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또 카삽 학급 친구는 수사 당국에 카삽이 부모를 살해할 계획을 미리 밝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카삽이 미국 정부 전복과 트럼프 암살 계획 러시아인과 접촉하고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카삽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펜실베니아 남성 또 나왔어요. 이게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마침 또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총 맞은 곳 있지 않습니까? 피격된 곳. 작년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 있었는데,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 사는 션 몬퍼, 이 유튜버래요. 유튜버. 이 사람이 유튜브 댓글에서 이민국 요원을 협박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코멘트를 남긴 거예요. 유튜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에서 죽이겠다는 거라고 쓴 거예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그래서 유튜브 모회사죠. 구글은 FBI의 미스터 사탄이라는 사용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협박 댓글에 대해 경고했고, 당국은 나중에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션 몬퍼로 확인했다고 형사 고소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몬퍼라는 사람은 32살이고요. 수요일에 체포돼서 지난주 연방 공무원과 연방 법집행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해 또는 보복, 이렇게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몬퍼는 3월 4일 트럼프 의회 합동 연설 생중계하는 댓글에 내가 직접 암살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경호팀이 여러모로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작년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암살 시도 때 이제 피격당했을 때 귀에 맞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분명히 비밀 경호국도 저는 거기에 가담돼 있다고 봐요. 딥스테이트 소행이라고 봅니다. 토마스 매튜 크롭스 그 총격범뿐만 아니라 저는 이 정보국들하고 그 카르텔들이 짜고 친 고스톱일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보고, 또 하필이면 CNN이 원래 트럼프 유세 하나도 방영 안 하거든요. 당선될까 봐. 근데 그날만 유독 방영한 게 일부러 총격범한테 총 맞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깨지는 장면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이상했습니다. 작년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그 암살 시도 사건을 보면은 비밀 경호국도 이상하고, 트럼프를 둘러싼 그 여자 경호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도 이상하고,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지붕 위에 올라간 그 정황도 웃기고, 그 전에 그렇게 일반인들까지 저기 사람 올라간다고 경고를 했는데 왜 비밀 경호원들은 가만히 있었나?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또 하나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이거 한번 영상 보십시오. Watch this. He's on the radio, that soldier up there. He's on the radio talking. Then he points his gun at Trump. Doesn't take the shot. Then he runs away. Who is that guy? 자, 여러분 보셨죠? 이거 보면은 여러모로 이상합니다. 보시면. 이거 보시면은 트럼프를 향해 총을 겨눠요. 이 사람이, 이 군인이. 예? 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웃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여러모로 여러 다방면에서 이렇게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토마스 매튜 크룩스한테 길을 열어주고, 저는 시크릿 서비스도 거기에 어느 정도 가담돼 있다고 보고, 정보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얘가 하는 거 보십시오. 이 군인이 왜 트럼프를 향해 이렇게 총을 겨눕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무전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다가 트럼프를 향해 이렇게 총을 딱 겨누죠. 예? 이거 보세요. 이상합니다. 자, 트럼프가 CBS 별로 안 좋아하죠. 급진 좌파 채널인데 CBS. 자, 60 Minutes죠. 간판 시사 프로그램. 예. 뭐 트럼프에 대한 가짜 뉴스 그리고 그 카말라 해리스 인터뷰를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더 잘 보이게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악마의 편집을 했는데, 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그린란드 관련 내용을 방송한 CBS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CBS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SNS 트루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거의 매주 60 Minutes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경멸적이고 불명예스럽게 언급해왔지만 이번 주말 방송은 그중 최악이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60 Minutes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인터뷰와 트럼프가 병합하려는 그린란드 관련 두 가지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직접 우크라이나에 와서 상황을 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그러면은 당신이 누구와 거래했는지 푸틴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젤렌스키가 정신 나간 미친놈이죠. 젤렌스키는 미친놈이에요.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기 돈만 챙기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준 돈 덕분에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강제로 젊은 사람들 전장에 투입시키고. 그러니까 젤렌스키를 빨리 끌어내야 돼요. 트럼프가 이걸 끌어내리고 거기 선거를 열리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계엄령 선포한 상태잖아요. 젤렌스키를 무조건 바꿔야 돼요. 트럼프가 지금 그 러시아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려면은 젤렌스키부터 갈아치워야 됩니다. 자, 그린란드 관련 부분에서는 특파원이 이 섬을 병합하려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그린란드 주민과 인터뷰했는데요. 트럼프는 방송에 대해서 뉴스쇼가 아니라 뉴스로 위장한 부정직한 정치 공작원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면허를 박탈당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랜든 칼 FCC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최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하기를 바란다. CBS는 전혀 없는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다. 이거 100% 트럼프가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다들 동의를 할 겁니다. 트럼프에 대해 그냥 CBS는 안티 트럼프 민주당 만만세 방송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뭐 카말라 해리스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좋은 모습만, 어떻게 보면 천사의 편집을 해준 거죠. 카말라한테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악마의 편집을 하고. 그런 방송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봐요. FCC가 이제는. 이미 트럼프는 CBS 상대로 2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그 카말라 해리스 인터뷰를 호의적으로 이렇게 조작한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CBS 상대로는. 좀 혼쭐이 나야 됩니다. CBS. 자, 지금 트럼프는 이제 미국 내에 공장 짓는 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공장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메인스트림 보도와 달리. 하지만 또 일부는 미국으로는 안 간다. 저관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겠다. 미국으로 옮겨도 이거는 근로자 채용, 뭐 근로자를 인건비가 비싸니까 저관세 국가로 돌리겠다. 이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법무부가 테슬라 방화범을 기소했고
최대 40년 구형했고 협상은 없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뭐 입술 색깔부터 이상하네 이 사람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 매장과 공화당 지역 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 40살 제이미슨 와그너가 당국에 붙잡혀서 기소가 됐습니다. 와그너는 지난 2월 9일 새벽 테슬라 알버커키 매장에 불을 질러서 차량 2대를 파손하고 지난달 30일 새벽에는 공화당 뉴멕시코 사무실에 방화를 시도해서 정문과 입구 부분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두 사건 현장에서 같은 글자가 쓰인 유리병을 발견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현장 일대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통해 용의자를 와그너로 특정한 뒤 이 사람 집을 수색해서 범행에 쓰인 인화성 물질과 같은 종류의 유리병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와그너는 방화에 의한 재물 손괴 등 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 혐의당 5년에서 20년씩 최장 4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 반디 법무장관은 정치적 폭력 물결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마지막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주 엄중 경고하면서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고 기소할 것이며 형량을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에는 결과가 따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캐시 패텔 FBI 국장도 이번 체포는 미국 전역 여러 주에서 테슬라 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FBI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행정부 연방기관 축소와 해고를 주도하는 정부 효율부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면서 정치적인 공격 표적이 되고 있죠. 이제 배후에 이제 누가 이거 돈 받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누가 있느냐 배후에 뭐 우리들의 친구 그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죠? 우리들의 친구 그러면 누군지 아시죠? 네. 그래서 FBI는 그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관리국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테슬라 관련 사건을 조사해 왔고 지난달에도 3명을 기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히토류 수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이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계속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뭐 정보통신 이런 쪽이 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거 트럼프가 바로 강조하고 싶은 바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히토류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래스카하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쪽에도 히토류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빨리 지금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그동안에 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인데 그 돈으로 중국 국방비, 방위비는 그러니까 중국 국방력은 이렇게 강해지는데 미국은 지금 뭐 하냐 이거예요. 중국한테 의존하고. 미국 탱크 장갑차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드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바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그래서 트럼프가 확실히 한 수 위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갑자기 그냥 엉뚱하게 꺼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히토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린란드하고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좀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빨리 히토류들을 채굴해야 된다는 게 이제 트럼프가 강조하고 싶었던 점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트럼프가 미국인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중국한테 의존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중요한 산업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메인스트림에서는 트럼프 불리해, 미국 불리해지만 트럼프는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미국이 사실 그 히토류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도 바로 그런 광물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러시아 쪽도 푸틴이 그랬죠. 우리도 그 히토류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딜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 이제 주한미 대사 지금 현재는 대리 대사 조셉 윤이 맡고 있지만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원래 3파전이었는데 2명은 국무부로 갔고 이제 미셸 박스틸 전 의원님이 가장 유력했는데 지금 또 대항마가 떠오른 게 사실입니다. 지금 대항마 한 명이 나왔어요.
이분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VOA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예, 이렇게 데이비드 스틸웰이 한국어도 하실 줄 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데이비드 스틸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재직했고요. 차관보로 임명되기 전에는 1980년에 언어학자로 입대해서 35년간 공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합참의장 아시아 보좌관으로 준장 계급으로 전역을 했고요. 언어학자, 전투기 조종사, 지휘관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여러 차례 복무했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했고 2017년부터 19년 하와이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중국 전략 포커스 그룹을 이끌었고요. 2016년에서 2019년 호놀룰루 동서센터 겸임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어, 중국어 능통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유력한 후보로 올라 있다고 합니다. 미셸 박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데이비드 스틸웰 이 두 명이 유력한 후보로 지금 떠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도 스파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 전역에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국 유학생이. 그래서 지금 다음 카드로 중국 유학생 10만 명을 이렇게 추방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그 관세에 더불어서 관세 전쟁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전쟁을 치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음 에피소드 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비자를 취소당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와 카네기 멜론 대학교 이런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명이 비자 취소 처분에 반발해서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라펌은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4명 중국인 유학생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세 전쟁으로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막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메인스트림. 하지만 트럼프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지금 2286명 대상으로 하버드 Center for American Political Studies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해리스 여론조사. 최소 48%가 트럼프 잘하고 있다. At least 48%. 이게 보스턴 헤럴드가 진보 성향 언론인데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참고로 48%면은 높은 겁니다. 지지율. 해리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48%. 트럼프 잘한다. 자, 그리고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정평이 나 있죠. 라스무슨 여론조사에서도 48%. 꽤 높은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1기 때 48% 때린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48% 메인스트림에서 다 이렇게 꾸준히 좋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어제 UFC 있었죠? UFC 314가 있었는데 314 보세요 한번. 엄청납니다. 예, 인기가 이렇게 많은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봐요. 예, 없었어요. 미국 역사상 이렇게 인기 많은 대통령이 아마 저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전에 이제 리처드 닉슨 그 정도까지 레건하고 레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우리와 같은 함성이 정말로 대단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팀 초청했죠. 우승팀. 얼마 전에 그 오따니도 왔었는데 이거 보십시오. 다 트럼프 많이 그러니까 좋아해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제 그 일부 제가 볼 때 한 25%가 이제 트럼프 안티 트럼퍼들인데 그들 생각도 언젠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얼마나 잘 풀리고 있냐면은 지금 메인스트림에서는 트럼프 지고 있어 안 돼. 중국 상대로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미국이 힘들어질 거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트럼프도 그 전환기가 있다.
조금 러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50개 국가가 관세를 제로로 떨어뜨렸어요. 베트남 포함해서. 5일 만에. 엄청난 치적. 이런 거는 메인스트림 뉴욕타워 아포 CNN이나 ABC, MBC가 보도 안 하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어제 이렇게 UFC에서 이렇게 다 악수를 했는데 저기만 안 했어요. 저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부인. 그래가지고 좀 멀쓱했습니다. 악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놓쳤나 봐요. 타이밍이. 저거 갖고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25시간 연속 이렇게 뭐 연설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코리 버커. 코리 버커 누군지 아시죠? 예, 민주당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예, 이분인데요.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리 버커에 대해서. 미셸 의원님 이번에 될 것 같은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하고요. 주한미 대사.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동안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중국한테 의존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품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다 지금 트럼프는 중국하고 모든 거래를 끊고 싶어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그분의 욕심이 끊고 다른 국가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급자족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급자족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하 자원이 많아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예요. 러시아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이유가 뭐 잘 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해외 의존도가 낮은 이유가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름이 안 나죠. 중국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미국이 자급자족 국가로 가는 방향을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기존 정과동이 좋다 하시는지. 자, 트럼프 윤통 컵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진정은 여러분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후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 알부민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가 알부민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막 녹화한 인터뷰나 이런 걸 아직 쌓인 게 있었는데 그것도 좀 빨리 풀어야 될 것 같고 예,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이 많이 밀린 상태인데 저도 이렇게 영상 준비한 것도 여러 개 에피소드가 지금 있고 그렇지만 제가 또 요새 강연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미주아닌.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구독자 미팅 하면서 사실상 강연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지런히 영상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